일본 거구들이 하고 있는 말들 한국 언론들이 소개하는데요. 자, 이거에 막말이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도 이걸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구 언론 산케이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목표다. 그래서 남북 경협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산케이의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한 문의 발언을 듣고 이 문이 속마음을 감추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문이 연방공화국을 하려고 한다. 문을 북한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친북주의자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력에 특화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과 협력하면서 어떻게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건지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손을 잡고 제재라도 같이 받겠다라는 거냐. 비아냥 그렇다는. 자, 이걸 언론들이 비아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거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기 전에 이 말에서 틀린 부분이 영 이렇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문이 이 발언을 평화경제 발언을 한 6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국을 위협한 데 대해 러브콜을 보낸 상대방이 전혀 상대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냐 말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 평화 대화 타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러시아가 15년 걸린 걸 북한은 1년 반 만에 완성했다. 이래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 진지한 표정으로 볼 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해해야 될 거다. 수출 규제를 한국인들한테 통일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80년 김일성이가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전제 조건으로 김일성이가 한국의 독재가 사라진 민주화를 전제 조건으로 했는데 좀 웃기죠. 김일성이 민주화를 말하다니. 친북 정권의 탄생과 친북 정책의 철저한 이행이 북한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 이렇게 지금 북이 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얄미운 거하고 다르게 이 말 속에 있는 뼈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에 또 한 거구 주간지요. 경제 주간지 겐다이 비즈니스, 즉 현대 비즈니스라는 책에서요. 문재인은 미국에 버림받고 북한보다 먼저 붕괴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부처님 얼굴도 3번 쓰다듬으면 짜증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심오한 자비심을 지닌 부처라도 반복해 악행을 하면 그 악인을 혼내주겠다라는 거다. 아무리 자애가 깊다고 해도 일본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나라다. 너그러운 일본인들의 인내심을 자극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한국이 깨달아야 될 거다. 자,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을 하는 자기 편에 선 헛소리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여기 본질이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과 비슷하다. 서울이 남베트남의 사이공처럼 함락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원래 없으니까 못 느끼지만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또 다른 주간지 문춘 온라인은 한국인과 친구를 포기하는 게 좋다. 이런 칼럼에서 한국은 무엇을 합의하고도 이렇게 낭비다라는 불신감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정권도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경제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여기까지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 한국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을 없애려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왔다. 경제 지원 명목의 거액의 배상, 즉 한일협정, 다케시마라는 일본 영토의 상실, 이제 독도 말하는 거겠죠. 오인에 근거한 교과서 관련 불필요한 사과, 위안부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과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순종적이고 일본에는 공격적인 이유라면 글도 올렸는데요. 한국은 과거 중국이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사대의식이 있지만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운 제자라서 제자가 형벌인 한국의 상대로 한 수만 년 역사적 형태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감정이 있다. 그러한 우월감과 그 이면의 열등감을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다. 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보다 앞서 일찌감치 후지TV의 한 논설위원은 문재인 탄핵을 거론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정상적인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요. 악순환을 걱정한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가 한일 관계를 지탱해온 정경 분리의 원칙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심각한 점은 한일 정부가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상호 비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거다. 양국이 서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갈등이 경제나 민간 교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양국 모두에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다. 철회를 촉구했고요. 이렇게 된 데는 문 대통령도 책임이 있음을 직시해야 된다. 문 대통령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의 대응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도쿄신문은 보복의 악순환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감정을 억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자,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는 전략적 방치 입장을 견지할 걸로 예상하며 양국 관계가 조기에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지금 이런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에 일본의 정치인 뒤에 극우 일본 회의라는 뒷배경이 있다. 그 뿌리가 반공 보수 종교 집단이다 해서 마치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 뒤에 그들을 조직화해서 극우적인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해 가고 있는 이 종교 집단이 지금 이런 강성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야말로 앞서 이야기했던 일본의 수준 떨어지는 주간지 수준의 언급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결사 모임도 있고 사교 모임도 있겠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마치 프리메이션 같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정말 유치찬란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한 언론이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 자멸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자, 아베를 잘 대변하는 주간지라고 한국에 요즘 신이 난 사람이 하나 있죠. 반일 국면에서 세종대 교수 일본인 호사카 유지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 성향이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자, 이 일본의 데일리 신조 온라인 매체가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성에 처했으며 삼성이 국외 도피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놨다. 데일리 신조는 한국이 잊고 싶어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다. 현재 한국이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9월 위기에 의해 한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문재인의 실책으로 올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2까지 하향 조정됐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8월 말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거다. 1%대까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외국 자본의 국외 유출로 이어지면 문재인 정권은 외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8월 말에 일본이 이제 구체적으로 첨단 수출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거고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진용 등급을 격하하게 될 것이고 외국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면 문재인 정권이 다시 외환위기에 빠질 것이다. 참고로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다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4,800억 불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통해 정보라며 삼성이 본사를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의 실질적 1인자인 이재용의 박근혜 사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대법원 판결이 8월 중에 나오고 삼성의 부정회계도 지금 삼바수사 말이겠죠. 검찰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책임자가 문의 척근이다. 거긴가 누구면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과 정치 접근에 염증을 느낀 삼성이 한국에서 도망쳐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자멸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까 말했던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지는 문재인 정권의 한국이 내전 상태에 빠져 있다고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으며 민주주의도 상권 분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정상국가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국의 전 외교관이 지금은 한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인 출신 일본 주재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홍형이라는 사람의 일본 통일보 논설 주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했는데요. 이 사람의 강연의 핵심이 문재인 정권은 한국 국민들에 대해 반일 감정과 이념을 세뇌 선동해 퍼뜨리고 있고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런 관제 반일의 진정한 목적은 결코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한국을 일본 미국 편에서 갈라놓은 북한과 중국 편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을 일본 미국 편에서 갈라놓아 북한 중국 편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문 정권이 과거 현재의 국제적 공약과 합의를 지킬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문 정권은 약속을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자, 한국의 문의 반일 자세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도 존재한다. 일본도 미국 트럼프 정권의
한국 정책처럼 문재인 정권을 한국 국민과 분리시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쌍둥이처럼 사상과 신조가 비슷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중국과 연대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의 오랜 전략 목표인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의 본심으로 동조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며 사실상 내전 상태로 국가가 분열하고 있고, 문은 상급 분립이나 헌법 규정보다 북한과의 합의를 상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권 분립도 대의민주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지지율이 40%대인데 이는 문을 지지하는 언론 노조가 각 주요 미디어의 개별 노조를 움직여 보도 및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문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의 3분의 1 이하일 것이다. 자, 이런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소개한 말 중에 기분 나쁜 말도 있고 좀 무리한 말도 있다 생각되겠지만, 일본의 상식적인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비상식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본의 이런 매체들이 소개하는 내용 중에 제가 봐도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흥분하기 전에 일본의 언론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한번 냉정하게 되새겨보기 바랍니다.